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이성학부 문서영입니다. 처음에 저는 여느 학생들과 같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단순히 수학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진로를 정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여 제가 원하는 과목들을 더 수강한 후에 진로를 천천히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목 선택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은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들은 피하라고 했지만 저는 수강자 수는 적지만 수학과 같이 논리를 다루는 학문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제 주변 친구들이 저의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까 많이들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선택한 과목들이 제 관심사에 적합했고 제 진로의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수학을 이용한 문제 해결, 화학과 생명과학에서는 실험에 관심을 가져 공부한 결과 제가 수와 데이터를 다루는 자연과학 중 통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과목 선택에 있어서 저는 수학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기하와 미적분을 선택하였고 2학년 과학과정을 심화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물리학2, 화학2, 생명과학2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에서 필수적으로 여기는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기 위해서 정보과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 진학하여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학습에 필요한 시각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칠판이 보이지 않고 언어를 공부할 때는 지문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를 공부할 때는 정해진 지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내에서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상상하여 시각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어 읽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학습에 많은 시간을 더욱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식사를 일부 포기하고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의 질을 높이려는 학습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떠한 개념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학습하였고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암기를 하려고도 하였지만 다양한 지문에 적용 가능한 지문의 구조를 분석하려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제가 원하는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습에 힘이 들었을 때 제 원동력이 되었던 건 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항상 제가 학습을 하면서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항상 저에게 응원을 해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어떤 성적을 받아왔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떠한 노력을 거쳐서 그 결과를 이뤄냈는지를 보았던 친구였기에 제 학습의 큰 원동력은 그 친구의 응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는 자신의 가치를 직접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통해 자신의 강점, 부족한 점, 관심사를 알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통해 제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국어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는 물리학과 수학, 기하와 미적분을 연계하여 공부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국어에서는 독서 지문을 읽는 방법,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성찰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성적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제 상황과 생각을 반영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제가 아닌 제가 원하는 자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면접 준비를 할 때
제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는 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접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면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면접 준비를 하는 상황에 탐구활동과 지식의 확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탐구활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필요했던 이유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활동에 임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지식의 확장 측면에서는 단순히 확률과 통계 효과의 개념뿐만 아니라 상관 분석, 회귀 분석과 같이 보다 확장된 통계학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 면접 상황에서 퀀트 투자 활동에 활용된 개념과 그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머신러닝과 통계학을 접목한 원리, 정보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얻은 결과와 원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통계 관련 도서를 읽으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과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면접 준비 상황에서 준비했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통계학자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면접 상황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면접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면접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질문을 받아 제대로 답하기는 어려웠지만 통계학을 공부하며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리고 통계학자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성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또는 의무감이 들어서와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성 있는 활동이야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 수업 시간 외에 제가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측정하고 결과의 오차를 분석하는 실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하여 치아 오식증의 방지를 주제로 실험 결과를 NBL 센서로 측정한 과학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실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NBL 센서로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선행 연구와 실험 결과의 오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통계학과 관련하여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결과의 오차 분석을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계열 모델을 이용한 퀀트 투자에 대해서 탐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드에 단지 수치를 넣는 모델링이 아니라 변수들을 이해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모델링이 저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측의 기능을 담당하는 통계적 모델링에 관심을 가져 그에 대한 꿈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 분야나 IT 분야에서 통계학을 활용한 모델링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후에 경제나 컴퓨터 분야와 관련하여 부전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입학을 위해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한 여러분들께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기 이전에 내가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재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 생각들이 저의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돌이켜보면 이 생각들은 저의 간절함과 노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면 그만큼 매우 간절한 상태임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계속 이어간다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